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투자 이론입니다. 투자 이론. 이 투자론은 일곱 문제. 그래서 내용도 좀 많죠. 예, 투자 이론이. 자, 일단 이론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106페이지에 있는 그 부동산 투자의 원리 부분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만 꼭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행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자, 1번은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임대 사업에서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 있죠. 자, 영업소득세 계산에서 순대 이감 세대 원감 있죠. 자, 순대 이감 있어요.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뭡니까? 가세소득입니다. 가세소득 이렇게. 그다음에 세대 원감 세대 원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소득을 뭡니까? 낮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순영업 소득이죠. 이거는 순영업 소득. 그다음에 대체충당금 있어요. 다른 말로 대체충당금을 자본준비금 또는 자본준비비를 하는데, 요것이 차감하고 차감하죠. 두 번 차감하세요. 예, 두 번 차감하세요. 이것이 뭐냐? 이자 지급액이죠. 그럼 이자 지급액이 된 만큼 뭡니까? 가세소득이 줄어들죠.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이것도 가세소득을 줄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차감하니까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에 대한 세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차감. 자,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 상품에 비해서 유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하라고 했는데, 부동산은 뭡니까? 한금성이 떨어지죠. 유동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문제 2번 답이 틀리고, 3번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레버리지가 뭐죠? 지렛대. 이거를 하니까 지렛대를 레버리지. 그러니까 타인 자금을 빌려 가지고 자기 지분 수익률 변화를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전세금도 내 돈이 아니죠. 보증금이니까. 그리고 저당권, 예,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4번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한다면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을 연동해 같이 상승한다는 것은 물가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 만큼 부동산은 뭡니까? 같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들은 같이 안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된 이익을 잠식해 묻는다. 방어 기능, 해지 기능이다 하는 것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라 합니다. 예,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영속성, 소멸되지 않고 내구성이라는 오래 견디죠.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까요? 자, 레버리지라는 거죠.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틀린 것을 있어요. 자, 옳은 것 아닙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기억에 레버리지 효과는 무슨 자금을 이용합니까? 타인 자본. 그 타인 자본은 직접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전세를 안고 산다. 이런 것을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증감이 있어요. 부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하는 거죠.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 증감이, 근데 부채 비율 증감은 이거 다른 말로 또 융자 비율을 해도 돼요. 근데 융자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거예요. 융자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들어갈 때 부동산 투자액이 있죠. 예, 부동산 투자액이 있어요. 이 부동산 구입액이 부동산 투자액이죠. 부동산 가치, 부동산 투자액 이렇게 돼요. 그 투자액 속에는 우리가 일부 융자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타인 자본을 빼고 나면은 내 거 자기 자본이 나오죠. 자기 자본. 그러면 투자액 속에 융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융자 비율이라 하죠. 그럼 요것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비율이 뭐죠? 이 두 개 비율을 부채 비율. 요거는 융자 비율. 요거는 자기 자본 비율. 됐나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융자 비율이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융자 비율의 증감이 해도 되고 부채 비율의 증감이 이렇게 해서요. 예, 무엇을 영향 미친다? 예, 지렛대 효과의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 됐습니다. 그다음은 니은 전세 주택을 구입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맞죠? 전세도 뭡니까? 지렛대 맞죠? 자, 그다음에 디귿 중립적 레버리지란 있죠.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비율은 뭐 변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것은 여기서 전체 총 투자 금액 수익이 있어요. 총 투자 금액 수익이 있고 여기서는 돈을 빌리면 뭡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 그 이자율이 대출 금리 이것이 저당 수익률이죠. 저당 수익률. 그리고 나머지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총 투자 수익률이고 이거는 저당 수익률이고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을 빼면은 저당 이자율에 대한 수익을 빼면은 이자율은 저당 수익 이거를 빼면은 뭐가 난다? 자기 자본 수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 투자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있어요. 저당 수익률 그리고 총 투자 수익률입니다. 총 투자 수익률. 자, 만약에 이 저당 수익률이 없다. 0이다. 그 말은 뭡니까? 융자금액이 없다. 융자금이 없다. 그럼 총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10%라면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겠죠. 자, 이거는 10%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저당 수익률이 있어요. 만약에 저당 수익률이 10%입니다. 총 투자 수익률이 여기서 12%입니다. 자,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죠. 높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것이 생깁니다. 남는 것이 생겨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요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정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요것이 10%입니다. 자, 10%인데 이게 8%예요. 그럼 8%면 뭐가 돼요? 저당 수익률이 더 높죠. 그러면 결론은 요거 두 개 결과가 있고 요 두 개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자기 지분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이건 자기 지분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자, 이것을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10%고 요것도 10%고 요것도 10%예요. 자, 전부 다 똑같죠. 이것을 우리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됐나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요 융자 비율이 증가됐다 하는 것은 부채 비율이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익률 변화가 없는 것을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다음 리얼입니다.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차입 이자율이 뭘까요? 저당 수익률입니다. 차입 이자율이 이자율 또는 대출 금리 똑같은 말이죠. 차입이란 말은 돈을 빌다. 차입 이자율, 대출 금리란 말이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으면 있어요. 차입을 통해서 부가 아니고 방금 뭡니까? 정의 지렛대까지. 그래서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고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 차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다 하는 거죠. 반대가 되면 뭡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다른 수익률보다 높으면 뭐다? 정의 지렛대 효과. 자기 지분 수익률이 다른 수익률보다 낮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 이해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리얼이 틀렸어요. 자, 미음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동일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변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뭐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하는 거죠. 자, 뭔가 같다 하면은 뭡니까?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자율이 모두 같은 것이 뭐다? 중립적.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다른 수익률보다 높다. 정의 지렛대 효과. 자기 지분 수익률이 작은 수익률보다 낮다. 이거는 부의 지렛대 효과. 자,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틀린 것은 있는데요. 자, 여기서 1번에 보면 전액 지분 투자자에는 지렛대로 인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액 지분 투자 시에는 있어요. 전액 지분 투자 시에는 방금 어떤 거예요? 방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없다고요. 자,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무불이행 위험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거죠. 융자가 없다고요. 빌린 돈이 없다면 뭐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전액 자기 지분으로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전체 투자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서 융자 받은 돈이 제로예요. 없다고요. 그럼 내 돈이 전부 다 얼마죠? 10억이죠. 내가 빌린 돈이 없기 때문에 채무를 갚아야 된다. 그런 불이행이 없다고요. 자, 금융 위험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거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에 보면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서 집을 매입한 경우도 뭐다? 지렛대 효과다라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있어요. 자, 커질수록 밑줄 한거 보죠.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채 비율이 커지면 자기 지분 수익도 높아지고 됐나요? 낮아지면 낮아지는 효과입니다. 됐나요? 예.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정의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은 저당 수익률이 있어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있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이게 되면 자기 지분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앞에 이 두 개를 잘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과 비교를 주문하는 거죠. 이거와 이거 비교하는 것도 정,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정. 일단 총 투자 수익률과 자기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아. 그 정이죠.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이나 이 자기 지분 수익이 저당 수익률 낮으면 부적. 이해됐나요? 같으면 중립적.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있어요. 자, 계산 문제 5번, 6번, 7번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5번하고 7번만 풀어보겠어요.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자, 5번 문제 그 표지 108페이지죠. 자, 5번에 보면 투자자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서 A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A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10%. 여기 뭡니까? 총 투자 수익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대출 이자율 6%. 대출 이자율이 뭐를 뜻한다? 차입 이자율, 대출 이자, 이자율은 저당 수익률. 이자율은 항상 뭐다?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현재 갑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뭐다? 융자 비율 또는 저당 비율. LTV죠. 대부 비율, 융자 비율입니다. 자, 50%라 했어요. 만약 갑의 대부 비율이 그러니까 50%에서 80%로 높아진다면 이죠. 갑의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공식을 그대로 해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지분이 있어요. 자기 지분 투자액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뭡니까? 총 투자 수익률에서 무슨 수익률을 뺀다? 예, 저당 수익률을 뺀 거예요. 저당 수익을 뺀 거예요. 이해됐나요? 총 투자 수익에서 저당 수익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기 자본이 남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렛대표 문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했어요.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소요되니까. 자, 그래서 이꼴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이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언제 한 것이 일단 가면은 총 투자 수익률이 10%라 했죠. 자, 그러면 요것의 10% 이거를 100% 기준한다면 있어요. 100% 기준한다면 요 지분 수익률이 10%다 이 말이야. 그럼 요것을 곱하니까 이것이 10%가 났어요. 자, 이 10%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어요. 자, 대부 비율이 났는데 대부 비율이 몇 프로 줬느냐? 두 번째 줄에 50% 줬어요. 빌린 돈 얼마? 융자가 50% 처음에 줬어요.
그러면 이거 융자가 50%면 이것도 100%니까 자기 지분도 몇 프로가 됩니까? 50%. 자, 거기에 따라서 저당 수익률이 있는데 대부 비율. 자, 대출 이자가 몇 프로 돼 있습니까? 6%라 했어요. 자, 6%. 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 비율을 구하면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자기 자본 50%가 되겠고요. 요걸 한다면 자기 지분 비율은 몇 프로예요? 50%인데 그 50%에 대해서 몇 프로입니까? 10%죠. 10%. 자, 그러면 여기 50%니까 이 50% 저당 수익을 하면은 요거를 곱하면 되죠. 그럼 5, 6, 30 하니까 3%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몇 프로 온다? 3%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 수익을 구할 때는 항상 빌린 돈 융자 값에 대해서 곱하기 뭐냐 이자율을 곱한다.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식을 하면 바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절대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몇 프로가 됩니까? 예, 3%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감하면 되죠. 차감하면 떨어지게 되죠. 7%가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 7, 뭐 5위는 5, 5이 10이니까 1.2, 자, 12% 되겠죠. 되나요? 12%.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줬잖아요. 자, 이건 다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10%, 6% 이거는 변하지 않았는데 요 50%에서 지금 몇 프로를 받겠다? 80%. 자, 80%면 요거는 이제 다시 몇 프로냐? 20%. 요때 이것만 조정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 합이 이것이니까 요거지 80%면 이제 요거는 20%.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합니다. 68, 48. 예. 4.8% 넣죠. 그럼 차감합니다. 차감하니까 요거는 어찌 됩니까? 예, 5.2%가 넣죠. 그래서 20 그러면 2, 6 되죠. 그럼 이거는 26% 넣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증가분은 됩니다. 얼마 됩니까? 예, 14%가 증가되는 것이 되겠죠. 어디서 잘못했죠? 10, 5, 5.2, 2는 4, 2, 6, 12. 아, 요것이 14%. 5, 4, 20. 요것이 14%. 자, 그래서 요것이 12%가 저거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1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기업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굳이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이 같다?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으면요, 총 투자 수익률과 자기 지분 수익이 같은 거예요. 다시, 타인 자본을 융자를 받지 않으면 뭐와 무엇이 같다? 총 투자 수익률과 자기 지분 수익이 같은 거예요. 요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있어요. 이연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순위를 물었죠. 자, 기간 초 부동산 가액이 5억입니다. 있고요. 1년간 순영업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있죠. 그 다음에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한다 있고요. 대출 조건은 이자율 연 4%입니다. 자, 만기 일시 상환이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됐죠? 자, 이꼴 플러스 이꼴 플러스입니다. 자, 뭐를 물었나요? 50%일 때. 자, 이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 부동산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5억이라 했어요. 5억. 됐나요? 5억. 자, 거기서 있는데 내가 타인 자본을 니언 타인 자본 얼마 빌렸다고 니언 50%. 됐나요? 50%. 그럼 요것도 몇 프로 될까요? 자기 지분도 50% 되겠죠. 자, 그러면 50%가 값이 이 5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순영업 소득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값이 수익이죠. 자, 이 수익은 우리가 두 가지죠. 순영업 소득하고, 자, 순영업 소득을 한다. 그에다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더할 때는 우리가 가치가 상승한 분은 더하지만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차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임대소득이죠. 임대소득. 이거는 임대소득이고 이거는 자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임대소득은 지금 얼마라고 했느냐? 연간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3천만 원 있고 가치 상승분인데 연 2%예요. 자, 그럼 연 2% 가치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는 5억이잖아요. 그 5억에 대해서 몇 프로가 상승했다? 2%가 상승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2%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자, 그래서 5억 투자 금액의 전체 수익은 얼마다? 4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4천만 원. 자,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총 투자 수익률 있죠? 이게 총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럼 58, 40이니까 0.8 정도 되겠죠. 되나요? 0.8이니까 8%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아까 뭡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몇 프로 된다? 8%. 다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을 때는 총 투자 수익률이 곧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총 투자 수익률 자체가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았을 때의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타인 자본은 이제 뭐 몇 프로 빌렸어요? 50%. 자, 50% 빌렸어요. 그게 이제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했느냐면은 4% 줬어요. 여기에 4%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해가지고 퍼센트를 해서 올라가도 되지만 요거 이 금액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거에 50%면 2억 5천이죠. 2억 5천. 아니면 요거를 2억 5천인데 2억 5천만 원에 4%입니다. 2억 5천에 4%.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1,000만 원 오죠? 1,000만 원. 그럼 요거를 빼면 돼요. 자, 빼면 되면 요거 이제 3천만 원 오죠? 3천만 원. 그러면 이것도 2억 5천만 원에 대한 3천만 원이죠. 그럼 30 나누기 250에 되겠죠. 그러면 얼마 넣을까요? 12%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거죠. 방법 똑같아요. 어떤 문제든 지레트 효과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109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 자, 대표 유형 보죠. 자, 그 대표 유형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자, 1번 기억에 경기 침체로 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다? 사업상 위험. 되나요? 자, 사업상 위험 한 게 낫죠? 맞아요. 사업상 위험이에요. 그 다음 니은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틀리죠? 자,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신에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거죠. 그 잘못됐죠? 자, 인플레 위험.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어디? 고정금리 방식에서 변동금리로 갈아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부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채무 불이익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하는 거죠. 이거는 금융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 이거는 무슨 위험? 금융 위험. 부채라는 것은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뭐다? 금융 위험이라고요. 금융 위험. 자, 그다음에 리얼 부채 비율의 크면 자기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금융 위험도 커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 맞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기업과 리얼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예. 있을 때는 나중에 쉬는 시간 체크해 놨다가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론적인 문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틀린 것은 있어요. 자, 틀린 것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08번 있어요. 자, 우리가 위험적인 문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자, 무슨 위험이 있다? 사업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까요? 법적 위험이 있어요. 법률적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요. 인플레 위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금융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자, 이 사업상 위험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위험. 시장은 수요가 계속 바뀌죠. 그런 시장 위험입니다. 그다음 경영자, 오너가 운영적인 문제로 잘못된 것을 운영 위험이라죠. 자, 부동산은 고정돼 있죠.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한 자리 이동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위험이랄까요? 네, 위치적 위험이 있죠.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위험이 있어요. 자, 그럼 1번이 사업성 위험이란 이 사업성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말합니다. 자, 2번은 시장 위험이 있어요. 사업성 위험 안에 있는 것이 시장 위험이라고요. 자,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은 법률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2번은 법률적 위험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재정과 관련된 금융 위험이 있다. 자, 금융적 위험이 있죠. 타인 자본을 빌릴 때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만약에 금융 위험은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으면 금융 위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4번에 사업상 위험에는 무슨 위험이 있다? 시장 위험이 있고 운영 위험이 있고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거를 나눌 때 이 사업성 위험 중에서 운영 위험과 위치적 위험만 우리가 노력하면은 투자자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제거하기 힘든 위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자, 여기서 5번입니다. 5번.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예, 예측하는 거. 자, 9번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는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틀리죠? 자, 전액 뭡니까? 자기 자본이다. 이것이 아까 있죠. 전액 자기 자본만 했다면 빌린 돈이 없잖아요. 빌린 돈이 없다면 금융 위험이 없어요. 이 말이에요. 자, 틀리고. 자, 2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인의 실질 임대료가 상승할까요? 임대료 실질 임대료가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의 수익은 하락합니다.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고 임대인의 수익은 뭐합니까? 하락합니다. 항상 인플레이션 하면은 뭡니까? 가치 하락, 수익 악화 됩니다. 실질 임대료는 상승 아니라 하락합니다. 하락. 자, 그다음 3번에 지분 투자자는 있어요. 지분 투자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자신을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아니죠.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뭐죠? 요구 수익률. 자,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뭐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자, 거기서 보면은 지금 어떤 용어가 났나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누구 수익률입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입니다. 투자자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수익률은 무슨 성격입니까? 비용 성격입니다. 비용 성격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수익률을 말했자면 수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자가 투자한 수익률, 요구하는 수익률은 비용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와 무엇이 결합된 거예요? 무위험률. 무위험률. 자,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만 됩니다. 모든 예금 아니에요.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나라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율을 말해요. 그래서 시간 대가라고 말해요. 시간 대가. 그럼 모든 투자자가 여기에서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마다 뭐가 된다? 위험에 대한 정도가 달라요. 위험 할증률입니다. 위험 할증률. 자, 그럼 이거는 위험 대가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다. 근데 모든 위험을 말하는 거 아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을 말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노력하면 피할 수 있고 여기다 체계적 위험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투자자마다 위험이 달라요. 그러면 이 위험이 높을수록 할증률을 높이겠죠. 그럼 요구순이 높아지겠죠. 이 말이에요. 이 두 개. 그 외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구 수익률 개념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투자 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있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을 하락하는 위험입니다. 구매력 맞습니다. 구매력을 뭐한다? 하락한다. 인플레 하면은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또는 실질 가치를 하락시킨다. 두 가지 개념 꼭 잡으세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사업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자, 이것은 뭘까요? 자, 위험 중에는 아까 뭡니까? 유동성 위험 있죠. 자, 요거는 지금 5번은 무엇을 말한다? 유동성 위험을 말한 거예요. 유동성 위험은 자, 부동산은 고가입니다. 그럼 부동산 구입했는데 그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니까 현금이 빨리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한금성이다. 한금성 위험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또 부동산 가치가 그 부동산의 가치가 뭐한다? 하락해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도 유동성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위험은 두 가지. 자, 유동성 위험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하려니까 빨리 현금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한금성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고, 또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하고 부동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가치가 뻑 떨어져요. 이것도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위험적인 문제 계속 많이 노는 것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은 쉬우면서도 시험에 가장 많이 노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금융 위험, 타인 자본을 빌리지 않으면 금융 위험을 발생하지 않는다 했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수익률 들어갑니다. 자, 수익률. 방금 수익률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있죠. 요구 수익률, 투자자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수익률이 있고 사후적 수익률이 있다. 자, 사전 수익률이 있고 사후적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이라는 것은 예상한 거죠. 그러면 사후는 뭡니까? 이미 투자의 그 투자 사업의 결과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결과값은 실현 수익률이에요. 그럼 실현 수익률을 가지고는 이미 사후적 결과를 가지고 하는 수익률이니까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판단하는 중거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말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고, 그와 비교되는 것이 자,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이거를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왜 내부란 말을 썼습니까? 할 때 투자 대상에서 발하는 수익률. 자, 이거는 어디서 오는 수익률이라고요? 투자 대상.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물건, 투자 대상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무슨 성격이다? 수익 성격을 띠고 있어요 라는 거죠. 수익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상이 사업 초기에서 사업이 종료되겠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시장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경기가 보통일 수도 있고, 경기가 불황일 수도 있고, 경기가 호황을 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 전체 100% 기준이 된다면 요 전체 사업기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를 확률이라 하기도 하고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하죠. 그러면 각 확률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때 일어나는 뭐가 있어요? 수익률이 있겠죠. 수익률, 자, 수익률이 있겠다. 이것을 각각 곱한다. 그래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하는 거죠. 됐나요? 기대 수익률, 확률에 대한 수익률을 곱해서 그 수익률을 전부 다 뭐한다? 더한다. 합산하는 것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다?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됐나요? 가중평균 수익이다. 그래서 평균하면 기대 수익률, 평균하면 수익. 요거를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겠죠. 자,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요구 수익률이고 비용 성격이고, 투자 대상에 오는 것이 기대 수익이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많으면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투자를 선택한다라고 하겠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비용, 기대 수익률이 수익이니까
요구 수익률이 크다는 것은 비용이 더 많죠. 그러면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자, 계산 문제 요거고. 요구 수익률 이거다. 됐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바라는 수익이 위험 할증률보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투자자와 요구 수익률은 여러 개가 존재하죠. 수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투자자마다 바라는 수익이 각각 다르니까 이거는 주관적이다.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 투자 대상은 이렇게 전체 사업의 확률이 된 거죠. 이것은 여러 개가 아니고 투자 대상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봅시다. 자, 대표 유행 110페이지 투자 수익률 있어요. 자, 틀린 것 써물었죠. 틀린 것. 자, 1번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 그 말은 뭡니까? 비용이 수익보다 작다. 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를 채택한다 그죠? 예. 요구 수익률이 비용이 수익보다 적으니까 수익이 크다는 말이죠.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고. 자, 2번 무위험률을 상승은 투자자와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아니죠. 그래서 이 공식 속에 다 이론이 답이 있다고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죠. 그러면 이것이 높아지면 전체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기대 수익률이 즉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있다면 수익이 비용보다 작다. 그러면 투자를 기각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경영자, 오너. 됐죠? 5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계산한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랍니다. 예상 수익과 예상 비용을 가지고 한 것이 뭐다? 기대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10번 있어요. 10번에 옳은 것은 있어요. 옳은 것. 자, 1번이 부동산 투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부가 아니라요.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요? 비례관계. 방금 보세요. 자, 위험. 방금 이 결과값이 뭐였죠? 이 결과값이 무위험률과 위험률을 합한 결과가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면 뭐도? 수익률도 높아지잖아요. 위험이 낮아지면 이것도 낮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정의 관계, 비례관계다 이 말이에요. 비례관계. 됐나요? 위험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 근데 모든 위험이 비례관계가 아니고 어떤 위험이? 자, 요 위험은 모두 위험이 아니라 했잖아요.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있어요.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줄 거죠. 최소한의 수익률. 방금 앞에 전제가 누가 되죠? 투자자에 났죠. 네?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는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 요구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해요. 되나요? 최소한의 수익은 뭐다?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 이게 최소한의 수익률은 뭐다? 요구 수익률. 자, 그 다음에 3번.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의 대가로 하죠. 됐나요? 위험 정도에 따라서 대가, 위험 대가. 이걸 위험 할증률, 위험 대가. 위험 할증률, 위험 대가입니다. 자, 맞고요. 4번. 요구 수익률은 사후적 수익률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둘 다 사전적 수익률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 틀리죠? 둘 다 틀렸어요.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 아니고 투자가 이루어진 후 결정되는 사후적 수익률 성격입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인데요. 자, 요거는 옳게 설명한 것은 있는데, 자, 5번 문제 보죠. 5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답니다. 자, 요 문제 지문을 풀 때 장기적 균형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전적 수익률을 비교했어요. 뭐를 비교했느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했어요. 비용이고 수익이 있죠.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를 수익이 크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투자 가치가 상승하면은 시장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서 장기적 변동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는데요. 어떻게 뭐가 변해서 균형을 이루냐?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요구 수익률보다 높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거다. 기대 수익률이 뭐한다? 하락하여서 장기 균형이 이룹니다.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자, 문제 풀 때 앞에 이거를 보세요. 이게 답이 바로 낼 수 있는 답이 있다고요. 자, 방금 그러면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장기 균형은 지금 기대 수익률이 낮죠. 그럼 항상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뭐한다? 높아질 거야. 됐나요? 기대 수익률 높아질 거야. 그럼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 가치의 말이 있다면 시장 가치와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시장 가치가 높아지니까 앞으로 이제 뭐냐? 수익률은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반대.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 돼요. 자, 그러면 11번의 5번 지문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낮다 이 말이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니까 현재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뭡니까? 지금 현재 기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더 상승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자, 기대 수익률이 높다. 오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거고 현재 기대 수익률이 낮다.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높아질 거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빨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크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방금 5번 보는 거. 자, 그겁니다. 자, 12번 갑니다. 투자 수익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익률적인 문제에서 방금 무슨 났나요? 사전적 수익률 있죠. 사후적 수익률 있죠. 사후적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라 했어요?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사전적 수익률은 투자자 수익률과 그 다음에 뭡니까? 투자 대상 수익률이 있다. 자, 투자자 수익률, 투자 대상 수익률. 자, 투자자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비용성, 투자 대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수익성,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자, 2번 보세요. 예금 금리나 부동산 펀드 수익률과 같은 대체 투자 대상의 수익률도 부동산 투자의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에 따라 위험 프리미엄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험 할증률에서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수익률을 가지지만 위에 투자자마다 위험의 정도가 다르니까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 서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있어요. 위험 할증률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요구 수익률이 아까 상승한다 했죠. 자, 그러니까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론이. 자, 그 다음 5번은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하죠. 계속 말하죠. 아까 무슨 관계 있다고 하죠? 비례 관계 있다 했죠. 위험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
알겠나요? 예. 모든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14번 이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인데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 아까 수익률 계산이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리고 더한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 더한다. 됐나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 더한다. 14번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최근 얼마 안 됐죠? 요 기출문제가. 자, 111쪽에 있는 그 14번 문제 기출문제예요.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결정났네요. 밑줄 꺼야 되죠. 기대 수익률 결과가 이미 10% 났어요. 그러면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에 가로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 표를 보니까 상가의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고 정상적이 낙관적이죠. 그러니까 전체 투자 대상의 사업 기간 중에 비관적 확률은 20%가 발생하고 정상적 사업은 40%, 낙관적이 40%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있죠. 예, 4% 그다음에 모르고 10%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하니까 기대 수익률이 10% 났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비관적일 때 몇 프로 있어요? 20%에 대한 곱하기 몇 프로 됐어요? 4%가 있고 이 결과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이다. 40% 확률에 대해서 수익률이 모른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거 놓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40%에 대한 곱하기 10% 결과가 있죠. 그러면 요거 결과는 있어요. 자, 이 결과 이것을 다 더한 값이 우리가 뭡니까? 예,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이 결과 값이 지금 10%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이것은 자, 수익률 이거는 확률이고요. 요거는 확률이고요. 여기 수익률이야. 그럼 이 지금 최대 수익률이 얼마야? 10%야. 그럼 10%에 40% 하니까 10%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러면 4일은 4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4% 노네요. 여기서 4% 그러면 마이너스 4%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6%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최대 수익률이 4%죠. 4%에서 20%를 곱하니까 8이 나오죠. 8. 그럼 8%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0.8%. 여기서 몇 프로? 0.8%. 그럼 0.8%를 다시 차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5.2%. 그럼 여기 들어갈 요 퍼센트가 몇 프로입니까? 5.2%란 거죠. 그럼 요거는 X자 되잖아요. 그러면 5.2%를 40을 나누면 되겠죠. 굳이 40을 나누려 생각하지 말고 5, 2가 있고 4가 있으니까 4를 나눠라 이 말이야. 그러면 4, 1은 4, 그럼 4, 3,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 답에서 1, 3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요런 거 익혔나요? 네, 그래서 1, 3이 노는 거 답은 5번이다 하는 거죠. 우리 기출 문제. 네, 요거 상당히 쉬웠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전혀 안 가르쳐 주는 문제가 나왔어요. 왜 안 가르쳐 줬어? 이게 다 기대 수익률을 합한 건데. 알겠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15번 문제부터 또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